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3년 교수님이 양면성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열림교회가 닫혀있는 사진을 발표했다가 개박살이 났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온 이후로 이렇게 열려있는데 닫힌 사람들에 대한 사진들이 종종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은 가스 안전 점검을 한다며 임시 운용 중단을 하고 나무가 아파한다며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를 못으로 박아놓고 가격은 업, 품질은 다운시키는 마트도 있으며 3월 29일 맥도날드의 30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고 해놓고는 3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지점도 있었고, 비와 함께 우산 속에서 콘서트를 즐기세요 라더니 비가 오면 콘서트는 열리지 않는다고도 하고, 수입 바나나의 원산지는 국내산이며 응답하라 1997 파일이 응답 없기도 합니다. 치과의 이름이 초콜릿 치과이기도 하고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도 있으며,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오늘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주면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는 플로어석에서의 사진 촬영을 금지하기도 하고, 여기가 주차장이라며 절대 주차 금지를 써놓기도 합니다. 미국산 한우 갈비탕을 판매하여 유학파 한우냐는 조롱을 듣기도 하고, 따뜻한 냉커피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라며 청소년은 후문을 이용하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린이 골프 교실을 무료 레슨한다며 10만원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가격 고집으로 물가 상승 어려워도 끝까지 5,000원을 고집하던 순댓국집은 6,000원이 되더니 7,000원이 되었고, 결국 8,000원이 되더니 9,000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라는 노래가사에 하정우의 먹방이 나오기도 하며, 금연 표지판을 담배 물고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무병장수 비법을 설명하던 중국의 건강주 사장님은 강연 중 돌연사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언행불일치라고들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내로남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레전드가 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가던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납니다. 구급차가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 안에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일단 후송 후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기사는 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하며 자기가 구급차를 불러줄 테니 타고 가라면서 119까지 불렀다고 하는데요. 환자의 가족이 일단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택시기사는 지금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라며 정말로 119를 불렀고, 구급차의 문을 다 열어놓고는 환자의 사진까지도 마음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라며 막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찍힌 불박 영상을 환자의 가족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보고 있으면 진짜 화딱질 납니다. 그렇게 10여 분의 시간이 지체되었고 폐암 말기였던 구급차의 환자는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고 병원에 이송된 지 5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한 달 정도는 단순 교통사고의 업무 방해죄로만 수사하고 있다가 환자의 가족이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 라는 청원을 올렸고, 청원 참여만 70만 명 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은 이슈가 되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택시기사의 행태에 분노하였고, 결국 경찰은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택시기사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리며 수사를 진행하였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합니다. 이래봬도 30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고, 사람들이 이쯤 되면 보험 사기 치려고 한 것 아니냐며 과거 보험 처리 이력들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이전에도 구급차와 6차례나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챙긴 상습 보험 사기 전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의 출석 때 기자들이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라는 질문을 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대답하고,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뭐? 라고 소리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택시기사는 2년은 너무 길다며 오히려 항소를 하였고,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고 앰뷸런스가 오는지도 몰랐다는 답변까지 했다고 합니다.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치던 택시기사는 항소심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요. 한 변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다면 단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응급 환자라는 것을 알고 응급 차량을 막았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 한문철 변호사 역시 10여 분만 일찍 도착해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의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살인죄를 포함한 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항소심에선 2개월 줄어든 1년 10개월의 징역을 받았으며, 유족에겐 민사소송 끝에 3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차낸 직원입니다. 한 직원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원에게 얼마나 슬프실지 이해가 간다고 하더니, 오늘 마감할 직원이 없다며 잠깐만이라도 장례식장 자리를 비우실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직원이 머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근무할 인원이 없으니 근무대로 나와주셔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그 직원은 본인은 연차냈다며, 지배인님도 승낙하셨고 본부장님도 뵙고 다 처리하고 왔는데 뭔 소리냐며 본인에게 나오라 마라 하냐며 어마어마한 화를 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던, 본사에 보고를 하던, 법으로 처리하던 알아서 진행하겠다며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할머니 상당했던 직원이 본인이 해온 일은 모르고 이게 내로남불이군요 라며 푹 쉬시고 다음에 보자고 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정신인 상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다음은 친정엄마 문제로 이혼했다는 여성입니다. 2011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편은 어디 네 맘대로 해봐 라면서 본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었는데 5년 전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신 후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고,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암담해서 가까운데 어머니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뵙자고 했더니 남편은 반대하였고, 그렇게 남편과 사내 못 사내 다투다가 결국 모시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못해 죄송해요 라며 엄청난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친정어머니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빠 2명한테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지만 새언니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 거면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모실 엄두를 못 냈다고 하고, 결국 남편에게 엄마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라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 사람 맞냐며, 울어머니 아프시고 자식 나 하나인데도 모시기 싫다고 해놓고 형님들 다 놔두고 우리가 모시자고 하냐며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글쓴이는 우리 엄마 하루하루 계속 아프시고 곁에서 돌봐드리는 사람 없이 둘 수는 없다며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 라고 하였고, 남편은 이혼 사유가 없는데 왜 이혼을 하냐며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못 준다며 몸만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본인이 잘못했어도 본인을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그게 욕심이었나 보다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하루 눈물만 난다며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여 해당 글쓴이를 욕하는 화합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 레논은 이매진이라는 곡으로 세상의 평화를 노래했었는데요. 사유재산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며 탐욕이나 굶주림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공평히 나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하는 노래를 존 레논 소유의 하얀 대저택에서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를 치며 불렀다고 하고, 생전에 기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고 하고는 더 적은 세금 납부를 위해 고국인 영국을 버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 속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고는 장애인들을 흉내내고는 했었는데, 링고스타는 갑자기 존이 앞에 있던 장애인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관객들을 웃기려고 한 거겠지만 난 웃기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겐 자신의 여성상에 맞추려고 패션부터 말투, 머리색까지 참견했다고 하고 심지어 때렸다고도 하는데요. 오노요코로 갈아탈 때는 넌 내 예술적 업적과 거리가 먼 여자야 라는 말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첫째 아들과 함께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버려진 아들을 위로하려고 폴 맥카트니가 쓴 노래가 헤이주드라고 하네요.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